토트넘 호스퍼는 2024년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하기 전 12월에 5개의 중요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모두 2024년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시즌을 가를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첼시와 리버풀과의 맞대결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모두 강팀으로 꼽히며 토트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리그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까지 토트넘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12월에 치러지는 일련의 경기는 그들의 체력적 한계와 전술적 준비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비록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내 대등한 흐름을 유지하며 강팀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스날은 당시의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의 압박을 견디며 경기를 풀어나갔고 결국 끝내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를 각각 3대0, 4대1로 완벽하게 물리쳤고 맨체스터 시티마저 4대0으로 대파하며 강팀 상대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이 보여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단연 돋보였고 이는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강강약약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대가 약팀일 경우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팀과의 경기에서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전술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들의 성과를 불완전한 강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첼시와 리버풀 같은 강팀과의 경기가 토트넘의 진짜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며 과연 토트넘이 그들의 전술적 강점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상과 체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매우 강력한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2위에 올라 있는 첼시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감독 하에 빠르게 성장하며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통해 그들의 경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첼시는 공격의 효율성과 조직적인 수비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지만 첼시의 방어벽을 넘지 못하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첼시가 현재 얼마나 체력적으로 안정적이고 전술적으로도 효율적인 팀으로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첼시의 전술은 빠르고 강력한 압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진은 매우 효과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첼시의 전반적인 전술 변화는 팀 내 선수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첼시는 토트넘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에게는 홈 경기를 치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기세와 팬들의 응원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첼시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는 체력적인 차이점입니다. 첼시는 현재 두터운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으며 주요 선수들의 로테이션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부상자 명단에 8명의 선수를 올리고 있으며 특히 공격진에 큰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히샬리송과 오드베리의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첼시와의 대결에서 그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압박 축구와 빠른 전환을 강조하며 그들의 공격적인 스타일은 많은 팀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특히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리그 1위인 리버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은 빠른 속도와 강력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고 공격 진영에서 효율적인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매우 직관적이고 경기 내내 높은 강도로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합니다. 이 점에서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토트넘이 가져야 할 주요 전략은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을 뚫고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압박을 피해 빠르게 공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토트넘의 미드필드와 공격진에서 빠르고 정확한 패스와 움직임이 필수적입니다. 리버풀은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지 않지만 그들의 공격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뚫고 강력한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므로 토트넘은 철저한 수비와 함께 조직적인 역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부상자 명단에 8명의 선수가 올라 있으며 이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를 기록한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히샬리송과 오드베리의 부상은 토트넘의 전술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 옵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은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토트넘은 다른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드필드와 수비에서도 여러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 전술적인 로테이션과 선수들의 체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의 복귀와 함께 토트넘은 체력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리버풀과 첼시와 같은 강팀과의 대결에서 체력적인 부분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여전히 32세의 사디오 마네를 비롯한 노련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주전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박과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 첼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첼시와 리버풀과의 경기를 통해 이번 시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지을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부상과 체력 문제를 해결하고 약팀과의 일관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의 경기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토트넘의 시즌 목표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첼시와 리버풀과의 맞대결은 그들의 리그 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 기회를 잘 살려 상위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2월 일정은 토트넘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